부산광역시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총 길이 8.2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만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다. 그중 4.5km 구간인 바다 위에 사장교가 건설된다. 3.7km 구간은 해저 침매 터널로 건설되는데 육지에서 만든 대형 함체를 바다에 가라앉혀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만드는 최신 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시내 해군 작전 기지의 군사 작전 구역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전시에 교량이 폭파된다든지 했을 때 국가 보안상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는도 불구하고 침매 터널로 바꿨어요. 부산광역시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 바로 해저 침매 터널이 건설되는 구간이다. 현재는 바다 바닥을 고르는 작업이 한창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연약한 지반, 15에서 30m의 뻘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갈을 깔아 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배 위에 자리 잡은 기초골재 포설선. 자갈이 바다에 잘 깔리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다. 그런데 수심 지반을 측정하는 수치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어딘가 골재가 고르게 깔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라블 베드가 잘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이거 다시 에코 사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음파 수심기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거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데이터가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곧바로 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 바로 잠수사들이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장님 서 계시다는 거야. 여기입니까? 예. 이들은 해상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해온 직업 잠수사들이다. 파도 온다 파도 조심해라. 자 가자. 지금 날무는 아닌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서 그러나? 아, 저쪽에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추워서 10도밖에 안 되는데 형님, 시터 8시간에서 뒤지. 그래서 내 비에 경기가 곧바로 변혜성, 최성준 두 잠수사가 바다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이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골재를 고르게 만들 예정이다. 수심이 23m고요. 23m고 이런 지금 저 포크레인 발자국처럼 저게 평평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저 옆에 돌 쌓인 것처럼 보이죠? 저거를 저런 밑에 게다가 밑에 저것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돌을 치워가지고. 양 무릎에 보호대까지 끼우는데 어떤 용도일까? 바닥을 쉽게 말하면 기야 되거든요. 이런 돌밭에 무릎을 꿇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잠수 장비들을 꼼꼼히 챙기는데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산소 공급 호스다. 잠수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쓰고 헬멧 착용하고 들어갑니다. 뭐 산소를 공급해주는 예, 이게 주 호수고요. 이건 비상 호수. 가덕도 공사 현장의 수심은 대략 23m. 다른 곳보다 깊은 편이다. 수심이 위험한 거죠. 만약에 얕은 수심이면은 10m 내외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m가 넘어가니까 그게 위험한 거죠. 준비를 마친 최성준 잠수사도 바다에 뛰어든다. 잠수사와 통신을 통해 상황을 체크한다. 산소줄이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만큼 수심이 깊은 것이다. 잠수사들은 산소줄 하나에 의지해 바닷속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다. 수심 23m 바다 아래 모습이다.
포설선을 통해 내려온 자갈이 깔려 있는데 높낮이가 제각각이다. 잠수사들이 2m짜리 파이프로 골재를 치우기 시작한다. 육상에서 포크레인이 하는 일을 해상에서는 잠수사들이 하는 것이다. 배 위엔 긴장감이 흐른다. 모두들 바다만 바라볼 뿐 말이 없다. (40분쯤) 지났을까 잠수사들이 바다 위로 올라온다. 몇 년 했는데 파이브는 옆으로 몇 메터씩 몇 메터 뺐노? 3m, 3m 떼다. 내가 묶은 돌은 딱 맞아. 공사 일정을 맞춰야 하는 상황. 모두들 마음이 급하다. 쉴 틈도 없이 잠수사들에게 상황을 묻는다. 좀 여유 있게 작업을 하자. 여기서 지금 2m 밀고 와가 이쪽으로 집어넣고 이쪽으로 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가면서.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예, 힘들진 않습니다. 이게 직업인데 힘들면 직업을 바꿔야지. 보통 이수심에 하루에 할 수 있는 타임이 맥심을 했을 때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 넣는 게 됩니다. 이게 잠수병 때문에, 가마병 때문에. 굳이 뭐 그게 이제 안전율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걸 안 지켜도 크게 몸에 이상은 없는데 나중에 이게 누적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 그게 현상이 나타나요. 뭐 하반신 마비가 온다든가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직 당해보진 않았습니다. 수심 23m 엄청난 압력을 견디고 일하고 있는 잠수사들이야말로 극한 직업의 승부사라 할 수 있다. 바다 중간에 떠 있는 기초 포설선. 식사도 이 위에서 이루어진다. 식당은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꽉 찬다. 고된 바닷일을 한 후에 먹는 밥. 맛있지 않을 리 없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때면 서서 먹어야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왜 여기서 드세요? 아 오늘 한 사람이 몰래 와는 거다니까. 네? 아, 한 사람이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서서 드세요, 근데? 야.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이 없다. 오후 2시 바다에 자갈을 넣는 컨베이어 벨트가 갑자기 멈춘다. 작업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장비를 챙겨보는 최윤근 대리를 누군가 부른다.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데 뭔가 현장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지금 딱 걸려 중간에 주센터에 간다고. 그러니까 위 끝에서 걸리는데 배를 높이면 열 수 있고 배를 낮추면 안 될까 맞추면 많이 낮춰야 되고 왜 올라가면서 열리나? 그럼 좀 올리면 되네. 그러니까 올리면 되는데 올리면 실린더 배 작을 못 해요. 그럼 내일은? 그러니까 자르는 게 좋아. 자르는 게 좋아. 잘라버려. 자갈이 통과하는 통로. 그런데 중간에 있는 강판 하나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작업자들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포설선의 통로를 들여다본다. 문짝이 열려야 되는데 사석을 일로 떨어진다니까. 네. 그러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있어요 여기가.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최윤근 대리가 상급자에게 무전을 한다. 그러면 지금 라운드 자르면 안 됩니까? 골재 통과를 위해 자체 개발한 장비. 자르면 자갈이 통과할 수는 있겠지만 기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최 대리의 표정이 무겁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장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지 한 석 달 정도 됐고요. 이게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최적의 조건의 장비를 만들었지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고요. 가이드 잘라 된다고요? 최윤근 대리가 곧바로 지시를 내린다. 잘라. 산소 주면 자르세요 그냥. 작업자들이 위로 올라가 장애가 되고 있는 중간 강판을 자르기 시작한다. (20여) 분의 작업 끝에 강판이 잘려졌다. 남은 문제는 장비에 이상이 없는가다.
상판을 잘라내자 골재 포설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 다행히 기계에도 이상이 없는 듯하다. 한 고비를 넘는 셈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해저 침매 터널. 처음이다 보니 현장에 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끊이질 않는다. 뭐 지금 처음이라서 조금 이게 안 좋은 면,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 저희가 상상했던 처음에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 모델링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점은 좀 보완하게 되고 이게 뭐 상상이 뭐 현실이 됐다는 그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까지 이런 고비는 수도 없이 많았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해저 침매 터널 공사. 그래서 작업자들에겐 매 순간이 도전 인생이다. 지난 3월 경남 통영의 함체 제작장. 새벽 5시 30분 국민체조 구호가 새벽을 깨운다. 6시 정각,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작업이 시작된다. 현장 작업자만 208명. 오늘은 좀 특별한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0m 높이의 함체 위로 작업자들이 올라간다. 바로 철근 구조물에 콘크리트를 넣는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4시간 쉬지 않고 연속으로 타설이 이루어진다. 현장 안으로 대규모 콘크리트 호스가 들어오고, 하지만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한 모양이다. 마음먹은 대로 작업이 되지 않는 듯 거친 말이 오간다. 콘크리트가 나오는 호스를 연결해둔 부위가 빠진 것이다. 작업자들이 균형을 맞춰 호스 2개를 연결하기 시작한다. 자, 뒤에를 좀 낮춰줘. 뒤에를. 작업자들이 호스를 메고 연결이 용이하게 애를 써본다. 겨우 연결이 됐나 했더니 호스는 다시 빠져버리고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온다. 7명의 작업자들이 힘을 모아 애를 써보는데요. 자, 좀 낮추고, 뒤에가 좀 뒤를 낮추고, 이걸 낮추고, 이 딱 맞아야 돼. 오케이, 고. 됐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안 빠져. 흘러내린 콘크리트를 급하게 제거하는 작업자. 쉽게 굳는 성질 때문이다. 이 콘크리트는 특수한 콘크리트로서 콘크리트를 치자마자 양상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위에 철근 위에 묻어있는 잔재물 콘크리트를 전부 청소를 해줘야 나중에 협착심이 좋아지고. 자, 6번 공을 천천히 쏴주세요. 우여곡절 끝에 타설이 시작됐다. 이곳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바다 염분에 강한 특수 콘크리트다. 쉬지 않고 24시간 연속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연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콘크리트가 끊기면은 청이 생겨가지고 물이 새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한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저 바닷속에 설치될 함체. 그래서 정밀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이브레이터라는 특수 기계로 작은 기포까지 제거한다. 타설은 24시간 동안 208명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업한다. 그러다 보면 구역 때문에도 문제가 생긴다. 자기 그 구역만 딱 맞춰 나가. 이 사람 쉰다고 저리 가고 이 사람 쉰다고 저리 가면 일이 안 되는 기라. 여도 앞에 나가지 마. 왕복 4차선 도로를 그대로 타설하는 것인데 함체 폭이 무려 26m가 넘다 보니 호스를 옮기는 것도 일이다. 바이브레이터를 들고 쉴 새 없이 기포를 제거하는 사람들. 점점 콘크리트가 차올라온다. 이제는 작업자들도 익숙한 편이지만 처음 타설을 할 때만 해도 20m짜리 함체 하나를 타설하는데
지금의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가설을 가정해서 파이프 라인이라든가 이 호수 라인이 막혀버리는 상태와 또 터지는 상태, 이런 상태가 인버디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에는 24시간 안에 일을 끝내지만 처음에는 40시간에 끝을 냈습니다. 40시간. 12시 점심시간 한 대 차량이 현장으로 들어선다. 바로 밥차다. 밥 왔다. 그대로 밥. 밥차를 본 사람들의 표정이 금세 환해진다. 함체의 타설은 쉴 수가 없는데 식사가 문제가 됐다. 식당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타설 작업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밥차였다고 한다. 콘크리트 타설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 30시간 작업을 하면서 계속 현장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조차 교대로 하고 있다. 함체 제작은 몸으로 해야 하는 3D 작업이다. 그러다 보니 동남아 노동자들이 공사 현장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I need to work. Okay. So I need to earn money and earn money to my support my family. 밤 11시 타설 작업이 시작된 지도 17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바닥 작업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 하지만 지상 작업장은 작업 속도가 더디다. 조명등이 켜진 한밤의 타설 현장. 사람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하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한 작업자들의 얼굴엔 피곤이 배 나온다. 몇 시부터 작업하고 계신 거죠? 아침 6시요. 아침 6시요? 예. 힘들지 않으세요? 보람이 있어요, 그래도. 피곤하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일하세요? 먹고 살아야죠. 타설 현장으로 쉴 새 없이 레미콘 차량이 드나든다. 작업자가 든 번호는 차량이 가야 할 타설 현장 위치다. 한 번 타설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만 2,300톤, 레미콘 약 400대 분량. 함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새벽 5시. 바닥과 지상 모든 타설 작업이 완료됐다. 마지막으로 증기양생을 하는데 콘크리트 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빨리 굳히는 역할을 한다. 새벽 6시. 24시간의 고된 타설 작업을 마친 작업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다 빨랬으니까 일을. 하나하나 이제 완성돼 갈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내가 했다는 기분이니까 기분이 좋죠. 나중에 이 터널 빠져나갈 때 이제 내가 이제 이 터널 만들었다는 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분이 좋죠. 또 자식 하나 넣는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가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딸 뭐 시집 보낸다랄까 그런 기분 그런 게 듭니다. 타설이 끝나면 30m짜리 함체 일부가 완성되는데 이것을 6개 연결해야 하나의 함체가 완성되는 것이다. 함체를 바다에 가라앉히는 침설 날짜가 사흘 후로 결정됐다. 그런데 날씨가 별로 좋지 않다. 바다는 짙은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오늘 안개가 좀 심합니다. 예. 침설할 때는 그 운항하는 선박들이라든지 안전에요 영향이 많죠. 차봉철 차장과 작업자들은 매일 아침 바다로 출근한다. 바로 그들의 직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육상에 비해 날씨를 항상 체크해야 하는 바다. 그래서 이렇게 안개라도 끼면 걱정이 앞선다. 특히 침설을 며칠 앞둔 지금은 더욱 그렇다. 도착한 곳은 계류장.
완성된 함체를 바다에 가라앉히기 전 임시로 보관하는 곳이다. 3개의 함체가 바다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요즘 계류장은 침설 준비로 가장 바쁜 곳이다. 오전 9시 거대한 크레인이 계류장을 향해 다가선다. 잠깐만 다시 줘. 바지선을 타고 오는 사람들은 네덜란드 기술자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침매 공법. 기술이 전혀 없는 상황. 그래서 침매 터널 건설 경험이 많은 외국의 기술자들을 불러온 것이다. 줄에 매달려 이동하는 모습이 아찔해 보인다. What is dangerous? No, just keep on and go. Just fun. Just having fun. Daily training. 함체 인양을 앞두고 그 준비로 바다 위는 분주한 모습이다. 함체 침설에 필요한 장비들을 점검하는 중이다. 수심 48m의 거가대교 침매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 만들어지는 침매 터널이다. 게다가 내가 아닌 외쪽이어서 물살도 바람도 거칠다. 이런 악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 건설업체가 난색을 표했다. It's the deepest tunnel in the whole world, but there is also a strong current, and that makes it all much more difficult. Yeah, but we did a lot of investigations, and we know that we can handle this. 바다 위에 떠 있는 180m 47,000톤의 함체다. 어떻게 엄청난 무게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지난 10월 통영. 함체 제작장에 바닷물이 가득 차기 시작한다. 함체를 물에 띄우기 위해서다. 함체는 길이 180m, 가로 26m, 세로 10m, 무게가 무려 47,000톤에 이르는 엄청난 구조물이다. 거대한 함체가 물에 뜰 수 있는 비밀은 내부에 있는 6개의 탱크에 있다. 함체 속 탱크에 물을 채워 부력을 이용해 바다에 띄워 계류장까지 이동시키는 것이다. 제작할 때 이게 뜰까 뜨지 않을까를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사실 콘크리트 치는데 거푸집이 좀 잘못되거나 콘크리트 두께가 좀 많아지거나 그러면 안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바다로의 예인을 앞두고 함체를 옮기고 침설하는 기계인 EPS 점검도 이루어진다. 그런데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EPS 다리가 전혀 움직이질 않는다. 목적은 이거 채우는 게 목적 아니에요? 네, 이거 2개 채우는 게 목적인데 전에 어제 2개 앞에 짧은 거 뒤에 이렇게 생겼어요. 가까운 데서 체인블러 이용해서 요걸 당기다 말이잖아요. 잭 힘을 최대한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길이상으로 잭 무게를 당길 수 있는 무게가 안 됩니다. 지금 최대한 레가 올라오는 위치고 핀 끼우는 위치고요. 이게 딱 끼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요게 짧은 거, 요게 긴 거 딱 끼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어제 제거했던 그 긴 것을 다시 설치하려고 하니까 가서 어떻게 하면 설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주면 필요한 것 위해서 다 일단 한번 들어가봐야 될까요? 일단 동성으로 일단 바깥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잠수사가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기로 했다. 함체 위는 갑자기 분주해진다. 며칠 남지 않은 함체 침설. EPS 장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제1 잠수사가 먼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EPS의 문제가 무엇인지 잠수사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마치 우주복 같은 옷을 입은 제2 잠수사. 특별한 역할을 한다. 카메라까지 달려있어 바닷속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특수 잠수복이다.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해상공사의 특성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잠수사들이 수심 12m 아래로 내려가고
그 모습을 작업자들이 지켜본다. 벌어지지 않는 EPS 다리에 체인을 걸어 인위적으로 벌려보기로 한 것이다. 바닥에 고정돼 있는 EPS 다리에 잠수사가 체인을 건다. 잠수사와 지상 작업자들은 잠수복에 달린 무선 송신기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작업이 진행된다. 다이버. 그 와이어를 한쪽을 넣어서 다시 다른 한쪽을 아이를 통과시켜서 당길 수 있나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중 잠수사가 체인을 거는 방법을 달리해보기로 했다. 과연 EPS 장비의 다리는 움직일 수 있을까? 물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차봉철 차장은 속이 탄다. 뭐가 잘못이는지 잘 안 제껴지네요. 조금 기다리면 또 제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제1잠수사가 올라와 지시사항을 전해 듣고 다시 내려간다. 수중 작업이 시작된 지 1시간. 갑자기 기상이 악화된 듯 파도가 높아진다. 수심 12m, 높은 파도는 잠수사에게 위험하다. 지상 작업자들이 작업을 서두르는데 위치 최대한 당겨주십시오. 당기면 터질 것 같아요. 잠수만 옆으로 가자. 올라가. 다이브 로프에서 최대한 벗어주십시오. 여전히 잠수사는 작업 중이다. 그때 수중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온다. 무슨 소리지? 순간 지상 작업자들은 바짝 긴장한다. 다행히 잠수사는 이미 피한 후였다. 1시간여 작업을 마친 김현성 잠수사.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해서일까 무척 힘들어 보인다. 이게 이제 피스톤이 떨어졌었던 건데 올라오고 있고요. 너무 이렇게 붙었었는데 저쪽에서 배가 땡겨와갖고 많이 벌어졌고요. 작업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 제가 원하는 바텀에서 계속 있었으면 괜찮은데 계속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면은 좀 안 좋거든요. 그래갖고 네. 괜찮습니다. 좀 많이 추우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조금 슈트에 조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예. 수온은 지금 따뜻한 건데 이제 슈트 안에 물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조금 춥네요. 직업 잠수사 경력 10년. 하지만 압력이 심한 수중일은 여전히 힘들다. 함께 들어갔던 제2잠수사도 작업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온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둡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다. 저거를 풀고요. 그걸 풀고요. 저 중간 와이어에다가 루프만 연결해서 이 위로 올릴게요. 그럼 여기서 체인블록으로만 당기면 되죠. 이걸 풀러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다. 대기하고 있던 잠수사까지 긴급 투입하는데 수중 침수를 하려면 EPS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장비는 침매 터널 공사를 위해 자체 제작한 것이다. 과연 이번엔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기대 속에 대기 잠수사가 바다로 뛰어들고 지상 작업자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수중 모니터만 바라보는데 잠수사는 장비로 EPS 기기를 계속 두드린다. 10분쯤 지났을까? 꼼짝도 않는 연결고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로프를 풀자 EPS가 위로 올라간다. 다 올라왔다고? 발판은 수평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발판이 수평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지상과 연결된 체인을 거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차봉철 차장. 지상에서 체인을 당겨보자는 제안을 한다. EPS 다리에 연결된 체인을 당기기 시작한다.
체인줄이 어느 정도 팽팽해졌다. 과연 균형을 잡았을까? 기대 속에 모니터를 보는데 올라왔네. 바닥이 함체 위로 올라왔네. 드디어 체인에 걸린 EPS 발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로써 또 한 고비를 넘었다. 이 맛에 일한다니까 이 맛에. 걸렸네. 처음 함체를 옮길 때도 EPS 때문에 고생했던 최 차장은 누구보다 안도하는 모습이다. 잘 됐으니까 기분이 좋죠. 잘 안 되다가 잘 풀렸으니까 좋습니다. 침설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꺼내면서 그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좀 생겨가지고 이게 많이 파손이 좀 됐습니다. 파손이 그래가지고 지금 고쳐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뭐 개선을 좀 한 게 있고요. 오후 2시 30분 계류장에 도착한 배, 바로 점심 배달로 온 것이다. 바다 함체 위에서 하는 식사, 보기엔 운치 있어 보인다. 작업을 진행하다가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보면 함체 위에서 가끔 김밥을 먹곤 합니다. 팅팅 부른 짜장면을 함체 위에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침설을 앞둔 요즘 잠수사들은 연일 수중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오전 내내 힘든 작업을 한 잠수사들, 김밥으론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다.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일까? 김밥을 잘 먹지 못하는 모습이다. 육상 일에 항상 2배, 3배 생각하시면 돼요. 일이 힘든 게. 잠수하는 일이요? 예. 왜냐하면 압을 받기 때문에 그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될 겁니다. 체력 소모가 그러면 식사도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어때요? 다이빙할 때는 많이 안 하는 편이고요. 네. 이렇게 밑에 들어가면 이제 거북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많이 안 하고 끝난 후에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3월 24일) 오후 2시 침설 날짜를 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네덜란드 쪽 관계자와 한국 측 함체 책임자 조봉철 차장이 먼저 여러 가지 기상 예보를 검토하고 있다. And that means, it's less or it's around the 0.4. 하지만 함체를 예인하기에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And that shows that it's not what they predicted. 그러나 인근 바다의 파고 등을 측정한 국지 기상 예보 시스템에 의한 분석으론 26일 밤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Now I think the best option is leave Wednesday. 지금 최근에 좀 그 계절이 바뀌고 하면서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저희가 20날, 21일, 그다음에 23일, 24일이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게 이제 서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25일, 26일 정도까지 떨어져서 한 27일 정도가 돼야 이제 정상적인 그 파랑급권이 될 것 같습니다. 침설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사흘. 네덜란드와 한국 기술자들이 최종 점검을 함께한다. 2명의 잠수사가 계류장 바다에 떠 있는 함체의 상태를 체크할 준비를 한다. 계류장에 함체가 온 것은 지난해 10월. 5달이나 바다에 떠 있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잠수사들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다. 함체 위의 사무실, 주요 작업자들이 모두 모여 있다. 함체의 현재 상태와 EPS의 작동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한다. 일단 함체와 장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병일 씨는 꼼짝도 않고 있다. 수중에서 발생할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산이라도 쓰시지 왜? 똑같은데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병일 잠수사. 이곳 공사 현장에서 일한 지 5달. 이젠 변덕스런 바다 날씨에도 익숙해진 모양이다. (3월 25일) 밤
함체 예인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모두 모였다. 기상 정보들을 종합해 예인과 침설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다. 함체 이동은 파도의 높이가 0.4m, 즉 40cm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180m의 크기, 47,000톤의 무게, 그래서 작은 파도에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나자 술이 등장한다. This is a very important phase in the project because we just had a go no go decision and we have a go now. So we can proceed to the next stage, next phase in Immersing Tunnel Element 2. We're very happy about it because we've been preparing this for weeks and now we can go one step further. 최종 3월 26일에 함체 예인을 하기로 한 것이다. 결정을 해서일까 표정이 편해 보인다. 우선 내일 출발하는 걸로 대신에 또 단서가 달리는 게 내일 오후 2시에 공식 최종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3월 26일 오전 바다 날씨는 여전히 흐려있다. 이른 아침부터 잠수사들이 뭔가 작업할 차비를 한다. 마지막 작업인 함체 클리닝을 하러 온 것이다. 함체 사이에 조인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물질이 많이 끼어서 그 함체가 조인하는데 만약에 이물질이 사이에 끼어버리면은 물이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깨끗하게 클리닝 작업하는 겁니다. 볼크헤드 지금 클리닝 하나도 안 됐잖아. 지금 오전에 내가 들어가서 오른쪽 이쪽 부분 병원이가 반대편 95m 나눠서 최대한 안전하게 신속하게 함체의 이물질을 제거할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한다. 물살이 센 호스와 끌개가 전부다. 헤라입니다. 벽에 있는 따개비나 이런 거 긁어낼 때 쓰는 도구인데요. 지금 줄 묶는 거는 물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잠수사들이 수중으로 들어가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함체가 계류장으로 예인된 것은 지난해 10월 초 무려 5달이나 바다에 떠 있었다. 이미 함체 벽면은 바다 생명체들이 점령하고 있다. 따개비 등으로 뒤덮여 함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장비로 긁어내자 바다 생물들이 후두둑 떨어져 나간다. 그제야 함체 벽면이 드러난다. 호스로 물을 분사하자 함체 연결 부분의 작은 이물질까지 떨어져 나간다. 얼마나 많이 붙어 있었는지 수북히 쌓일 정도다. 1시간 넘게 함체 이물질 제거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함체 클리닝까지 이제 예인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부산광역시 가덕도, 바로 함체가 예인돼 침설된 현장이다. 예인을 앞두고 침설 현장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 앞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일함체 접합되는 접합 구간입니다. 주변에 지금 탁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한 함체 상부가 지금 한 50cm 정도 밑에 이게 물이 맑은 날은 함체가 보입니다. 지난 2월 180m짜리 첫 함체가 바닷속에 침설됐다. 이 함체는 거가대교 침해 터널에 사용되는 18개 중 첫 번째 것이다. 국내 최초의 시도. 당시엔 성공 여부를 알 수 없어 언론에 공개조차 않았다고 한다. 저희들이 시공하는 이 침해 터널은 공사 설치 지점이 외해에 노출돼 있어. 외해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파랑이나 이런 내습이 잦고
또 작업 일수가 거의 안 나온단 말이죠. 1차 완성된 침매 터널이다. 하지만 육상 터널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짠내를 제외하고는 이곳이 수심 10m 속에 만들어진 해상 침매 터널이라는 것을 알기 힘들 정도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막아놨지만 이 너머인 바로 가덕도 앞바다가 펼쳐져 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침매 터널 완성에 한 발씩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 수중 10m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간판을 보시면 요 10m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요 바닥에 있는 물도 지금 발라스트 탱크에서 지금 주수를 해가지고 침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물을 담아놨는데 이 물 자체도 지금 바닷물이 짠물이거든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예, 많이 짜거든요. 짠물입니다. 1차로 가장 힘든 것은 날씨였다. 특히 수심이 깊은 외해에 위치해 있어 기상 조건의 영향이 그만큼 큰 것이다. 그가대교도 특히 외해에 있기 때문에 이 기상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공기도 촉박한데 가장 문제는 기상이 잘 받쳐줘야 저희들 공기 내에 무사히 안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저녁에 자기 전에 요한님한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파도도 좀 더 잔잔해지고 있다. 이 정도 날씨면 오늘 밤 예의는 문제가 없을 듯 보인다. 오후 3시 무렵 통영 계류장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인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봉현 차장이 급하게 계류장으로 들어선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회의가 시작됐다. 새로 나온 기상 예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다. 침설하기로 한 27일 밤 파고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미 날씨 때문에 수차례 연기한 상태. 모두들 수정이 어둡다. 47,000톤 엄청난 무게 함체를 옮겨야 하는 상황. 억지로 감행하기에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계속 그 기상 예보를 보면서 예를 들어 0.4m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작업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0.5m로 예고되는 그 파란 기간이 상대로 좀 긴 상황입니다. 약 한 6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출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했다 파도가 높을 경우 함체를 바다에 두고 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운송하는 거는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계속 기상예보를 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들 많았는데 어떡하냐. 예인이 다시 연기됐다는 소식에 모두 아쉬움이 역력하다. 아침에는 침설하러 간다고 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또 못 간다니까 좀 아쉬움이 좀 많죠. 많은 인원들이 투입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연기되니까 좀 찹찹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수년이니까요. 뭐 어떤 포기가 아니고 어떤 그 새로운 부분이 아니고 단지 수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속상하고 안타깝고 한 거는 뭐 그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내일이 있는데요. 조봉현 차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해상공사는 바다에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을.